다음에는 박중록 선생님 습지화 세들의 친구에 부탁합니다. 사실 뭐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은 열리지 않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미 12월 달에 부산시 환경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저대교 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 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가 지금의 기존 노선은 환경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 하기 때문에 1위부터 4위까지 4개 대안 노선을 발표했고 또 박형준 시장님도 그 4개 대안 노선 중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적 대안 노선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그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정은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1차 때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등록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등록수는 증가하지만 우리 그 인구가 가파르게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차량 교통량은 2016년부터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는 물론 옳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게 옳고 그른가를 가려가지고 옳다는 것들을 서로 합의해 가면서 환경부가 발표한 대안 노선 중에서 맞는 걸 찾아가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1차 라운드 테이블 때 이미 부산시는 부산시의 기존안 그래서 125m를 바꿨다 그랬습니다. 높이를 낮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 낮추더라도 그건 환경부의 그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린 결론은 서식지를 자른다. 가장 핵심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낙동과 하구를 영 못 서게 한다. 이런 결론을 이미 내린 겁니다. 내렸다 그러고 그 결론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공청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게 참가해 가지고 지금 말씀도 서로 충분히 못하고 얼마나 급하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부산시 여기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건설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어긴 공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게 명평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런 공청회가 부산시의 약속 파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열린 이런 공청회더라. 그리고 저희들이 시용일관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도 살리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는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자리를 회피하고 부산시는 돌아가는 지금 우회하는 흉내만 낸 기존 안 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방적 공청회를 만들었더라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우리들이 얼마나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정말 이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좋은 가장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결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그 대가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전체가 지금 불이 타고 있다 그러고 인류 멸종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벗을 일이 없다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결국 자연 파괴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을 하더라도 발전을 하더라도 환경도 지키면서 발전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이런 시대적 요청이 됐는데 지금 부산시가 밀어붙이는 이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20년 전의 계획입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년 전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여건이 변했습니까? 이 강서만 하더라도 지금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선다든지 해서 과거하고는 전혀 이 다른 어떤 이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여건이 변하면 그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 계획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 그런 부분은 없이 2000년에 도시 계획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위반된 건설 계획이더라 하니까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리가 정말 필요하냐 하는 부분부터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만들지 말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리가 정말 모자라는가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낙동과 하고 이런에 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새로 이 강서 이론에서 문화재 보호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다리 숫자가 자그마치 16개입니다. 16개 하고 하단 녹사선 같은 지하 터널을 또 더 만들려고 하는 총 18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 다리가 새로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13개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3개는 이 3개만은 너무 도시계획하고 큰 차이가 있고 대저대교, 은궁대교, 장락대교인데 이건 만들어지더라도 교통 효과를 제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 얘기하는 게 그럼 환경도 살리면서 교통 문제 진짜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적 대안이 뭔가? 그 최적 대안 노선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르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의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면서 최적 대안 노선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시간에 차가 지금 아까 뭐 프로에 계신 분들 발언하셨지만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막히는데 시내에서 우리 강수로 넘어올 때 차가 다리 위에 있으면서 강수 쪽으로 올 때 정체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차가 막히는 건 늘 다리를 건너가지고 도심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구포낙동강교 지나면 만덕에서 막히고 강서낙동강교 지나가게 되면 백양터널에서 막히고 서구산 낙동강교 지나가게 되면 동서국가에서 막힙니다. 도심 쪽으로 들어갈 때 늘 막히는 거지 이쪽 서쪽으로 나올 때는 절대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제대교 건설 계획을 맡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아니고 그 환경영향 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지금 반려를 시킨 겁니다. 국가기관이 부산시라는 행정기관이 하는 어떤 행정 절차를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반려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고 국가의 이익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반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꼼꼼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는 늘 도심 쪽으로 들어갈 때 막히더라. 그래서 실제 원인은 교량 부족이 아니고 도심으로 접속되는 도심의 접속도로가 근본적인 문제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리가 모자라지 않다는 증거는 지금 다리가 본류 쪽에만 10개가 있는데 얼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설계 용량이 9만 대가 이용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량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설계 용량의 절반도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40억, 50억을 우리 세금으로 그 얼숙도대교를 운영하는 회사한테 물어주고 있습니다. 함영대교만 하더라도 함영대교 연결도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계 용량의 반도 지금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지금 대제대교 만드는 데 드는 돈, 응공대교, 장락대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이 1조 원 가지고 정말 얼숙도대교 무료화해가지고 시민들 좀 더 수월하게 다니게 하게 되면은 그 얼숙도대교에 지금 비어있는 용량만 가지고도 지금 부산시가 증가한다고 하는 그 용량들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 1조 원 가지고 함영대교하고 연결되는 산성터널 좀 무료하고 강서낙동강교 지나가게 되면 백양터널 막히는데 백양터널 무료하고 함영대교하고 연결되는 연결도로 좀 빨리 만들고 또 에코델타 시티 만들어져 가지고 저쪽 생곡이나 가락 쪽에서 오시는 분들 사상 쪽으로 들어올라 그러면은 지금 다 서구산 IC에서 고속도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시내 구간을 들어오는데 돈을 그렇게 주고 들어와야 됩니까? 거기는 무료 시내 도로가 빨리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곳을 건설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저희들 대저대교 대신에 사상대교 먼저 빨리 만들어라. 사상대교는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서구산의 가장 복잡한 사상하고 이 강서를 바로 연결합니다. 하게 되면 그 서구산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나온 시외버스들이 감전을 우회하지 않고도 바로 지나갈 수 있고 고속도로 쪽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얼마든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 강서라는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최고의 환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좋은 주택단지를 만든다든지 자연기반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강서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이런 자산입니다. 이걸 살리면서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왜 이런 방안은 무시하고 계속 20년 전에 토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이런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강행해야 됩니다. 강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그냥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는 환경을 우리가 애면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후손들한테 최소한 후손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환경을 물려준 이런 세대로 우리가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충분히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